부산에는 섬이지만 도시와 너무 가까워서 섬처럼 느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섬을 보통 이렇게 기억하죠. 탁 트인 풍경, 절벽과 파도, 사진 찍기 좋은 영도를 생각해보면 보통은 바다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시는 바다보다 먼저 사람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시 부산의 보물섬 영도를 따라 이 섬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보려고 합니다. 보물이라고 하면 보통은 숨겨진 무언가를 떠올리죠. 금이나 유물처럼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있는 것들. 하지만 이 전시가 말하는 보물은 그렇게 쉽게 집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놓인 보물은 오래된 지명이고 낡은 지도이고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물건이고 그리고 그 섬을 건너온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영도는 부산의 끝에 있는 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산의 많은 이야기가 가장 먼저 닻을 내렸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전시는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영도는 어떤 공간이었을까? 어떤 시간을 지나왔을까? 그리고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섬에 머물렀을까? 그 질문을 따라 전시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시는 가장 먼저 영도를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도 이전에 이 섬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절영도. 절영도는 그림자도 끊어내는 말이 사는 섬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전시에서는 얘기합니다. 사방을 막은 파도는 고립을 만들었지만 그 고요는 그림자를 가르는 말, 절영말을 뛰놀게 하였다고요. 영도는 섬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요. 하지만 이 전시는 묻습니다. 섬이라는 조건은 과연 고립이었을까? 바다는 막는 경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과 물자, 이야기가 오가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영도는 그렇게 바다 위에 떨어진 점이 아니라 부산으로 이어지는 선의 시작점이 됩니다. 영도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구조물이자 사람들이 오가며 삶의 방향을 바꾸던 통로였습니다. 이 공간을 따라 걷다 보면 영도가 왜 일찍부터 주목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복례산의 지형, 태종대로 이어지는 해안선, 그리고 항만과 맞닿은 위치. 자연은 이미 이 섬이 그냥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영도를 이야기할 때 이곳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태종대. 태종대는 오래전부터 단순한 절경이 아니라 권력과 기원이 만나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태종대는 왕이 활을 쏘던 자리, 즉 통치자의 시선이 바다를 향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바다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동시에 국가의 운명과 맞닿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자연을 감상하는 장소이기 이전에 자연을 통제하고자 했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곳에 모였습니다. 태종대에서 행해진 기우제는 단순한 제의가 아니라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사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집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를 빌었다는 사실보다 왜 사람들이 이 섬 끝까지 모여들었는가입니다. 영도에는 영도 할매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섬을 지키는 존재이자 바다와 사람 사이를 잇는 상징. 이는 특정 인물을 뜻한다기보다 이 섬을 둘러싼 사람들의 두려움과 기대가 하나의 얼굴을 가지게 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자연재해, 항해, 생계. 전쟁 이후 원주민들과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이곳. 삶이 늘 바다에 걸려있던 영도에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도에는 한때 유난히 점집들이 모여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서라기보다 오늘을 버틸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점을 본다는 행위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 선택이 옳은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도라는 공간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권력과 신앙, 생존이 겹겹이 쌓인 자리였습니다. 공간은 말이 없지만 그 위를 지나간 시간과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그 흔적을 따라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다는 늘 움직였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삶 역시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영도는 섬이었지만 고립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사람과 물자가 가장 먼저 닿는 부산의 앞마당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영도의 시간은 늘 바다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영도는 산업의 섬으로 빠르게 변해갑니다. 항만과 가까운 지형, 조선과 수리조선이 가능한 조건은 이 섬을 거대한 노동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배를 고치고 철을 두드리고 몸을 써서 하루를 버텨야 했던 시간. 영도의 바다는 생계를 품은 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 위로 더 거센 시간이 밀려옵니다. 전쟁. 한국 전쟁은 영도의 시간을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피란민들은 바다를 건너 이 섬에 닻을 내렸고 영도는 임시의 삶들이 겹겹이 포개진 공간이 됩니다. 집은 부족했고 일은 불안정했으며 내일은 늘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몸을 쓸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무엇보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의 불빛, 항구의 소음, 새벽을 여는 사이렌 소리. 영도의 시간은 이렇게 소리와 냄새, 몸의 기억으로 쌓여갔습니다. 이 전시는 그 시간을 거창한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 기록 한 줄, 누군가의 일기와 물건을 통해 영도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연표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과 몸에 남는다는 것을 이곳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도는 항상 떠나는 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너온 시간 위에서 사람들은 결국 삶의 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시는 그 시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선을 옮깁니다. 영도는 누군가에게는 잠시 머무는 섬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선택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 전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남긴 흔적을 천천히 보여줍니다. 낡은 물건, 손때가 묻은 도구, 짧게 적힌 메모의 기록들. 이것들은 위대한 업적이라기보다 하루를 버텨낸 증거에 가깝습니다. 영도에서의 삶은 늘 바다와 함께했습니다. 출항을 기다리는 시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반복. 바다는 늘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삶은 늘 불안과 기대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전시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웅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이야기 속에는 영도의 시간이 가장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섬에서 태어났고 어떤 이는 이 섬으로 흘러들어왔으며 어떤 이는 이 섬을 끝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들 하나하나가 영도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도는 하나의 장소이기 이전에 겹겹이 포개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 속에 남아있다고, 그리고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고 다시 불려질 때 비로소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다시 한번 영도를 떠올려 봅니다. 절영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부터 산업과 전쟁의 시간을 지나 누군가의 삶이 머물렀던 지금까지 영도는 늘 무언가를 견디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그 과정을 화려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억을 하나씩 꺼내놓고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이 섬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어쩌면 보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제대로 둘러보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산의 보물섬 영도, 그 보물은 바다 아래가 아니라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